자, 이제 현명주의로 들어갈 겁니다. 자, 대리행위 갑니다. 자, 상담이 와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봅시다. 지금 이때까지 배운 게 뭐였습니까? 대리권이었죠, 대리권. 맞죠? 복습 지었지만, 여기 지었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다 지어진 거 아니죠? 맞죠? 기억나죠? 자, 그러면 대리권의 아까 발생부터 어디까지? 소멸까지가 대리권이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무슨 행위를 본다고요? 대리입니다. 갑이 X 부동산을 이렇게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소유를 했는데,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X 부동산을 이렇게 파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 파는 행위를 할 때 이 대리행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대리행위. 요거에 대해서 갑니다. 대리행위. 요 대리행위에서 이 행위가 뭐예요? 행위가 무슨 행위다?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그럼 이 법률행위는 우리가 매매계약을 했다 그랬죠? 매매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매매계약을 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을이 병이 할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현명을 해야 됩니다. 현명주의. 현명주의. 자, 현명주의라는 게 뭐야? 요 이름이다. 이름 명자인데 누구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까? 본인의 이름입니다. 본인의 이름을 나타내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X부동산 이렇게 팔아달라고 했는데 을이 병인한테 뭐합니까? 네,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현명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 판소노트 있죠? 판소노트. 갑의 대리인 뭐라고요? 을. 이렇게 한다고. 자, 현명하는 이유가 뭘까? 효과를 누구한테 주려고? 본인한테 주려고. 나 대리인이야. 갑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현명하는 거야. 갑의 대리인 은입니다. 라고 현명하는 이유가 효과를 누구한테 주려고? 본인에게. 이게 현명하는 이유가 114조에 대해서 114조에 현명하면은 본인에게 그 효력이 생긴다고 돼 있어. 무슨 말이겠죠? 조금 이따가 볼 겁니다. 자, 그래서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현명하든지 두 번째 대리인을 이렇게 하든지 현명 방법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갑의 대리인을 이렇게 현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현명을 하면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 그랬어? 본인한테 갔잖아요. 그런데 현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현명을 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한 거 쓴다? 자기를 위한 거 쓴다. 현명을 안 하면 누구를 위한 거거든? 자기를 위한 거. 이 자기가 누군데? 대리인. 을 위한 것을 본다 이 말이야. 현명하지 않으면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이게 돼요. 자, 보세요. 그러면 얘가 있잖아요. 얘가 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 현명하지 않으면. 자, 계약서 쓸 때 얘가 계약 당사자인 줄 알잖아. 얘가 계약 당사자를 누구로 본다고? 을로 보는 거예요. 을로. 맞죠? 그러면 이제 뭐가 갑이 있는지는 모르잖아.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을이 책임져야 돼. 그래서 현명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한 것으로?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럼 누가 책임진다고? 을이 책임집니다. 아시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명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한 것을 본다? 자기를 위한 것을 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뒤에 있는 내용은 나중에 뒤에 한 바퀴 돌 때 다시 1월 달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정도만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책을 보도록 할게요. 145페이지. 114조입니다.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자, 현관표로 돼.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나왔죠. 이게 뭐예요? 현명입니다.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한 현명을 했다. 그러면 그 의사 표시는 직접 누구한테 효과가 생깁니까?
본인에게 효과 생깁니다. 자, 이항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 중요한다. 이 말은 수동 대리도 효과가 누구에 들어간다고? 본인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현명 나옵니다.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요. 현명의 의.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행위의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기속시키려고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가서 이제 나머지 볼 필요 없고요. 2번에 현명의 방식은 뭡니까? 가배 대리인을 형합해. 그리고 바로 밑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럼 구두로 하든 말로 하든 위임장을 작성하든 뭡니까? 제한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밑에 가서 이제 양가로 2번입니다. 자, 가배 대리인을 얘가 현명하면은 효과가 본인이 들어가는데 현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별표입니다. 자, 그래서 115조입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때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현명을 하지 않았을 때는 누구를 위한 것을 본다? 이거 나오죠. 자기를 위한 것을 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를 위한 것을 보고,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이 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전조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뒤의 내용은 우리가 1월달에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야? 현명하지 않을 때는 누구를 위한 것을 본다? 자기를 위한 것을 본다. 그럼 현명 안 하면 마치 을이 계약 당사자인 줄 알기 때문에 을이 지가 책임져야 된다고. 그러면 지가 책임 안 지려면 뭐 해야 돼? 내 가비 대리인 을입니다 해야 돼. 현명해야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한테 가. 현명 안 하면 마치 지가 계약 당사자인 줄 알고 있잖아. 책임 누가 져야 돼? 을이 져야지. 근데 뒤에 내용을 설명드리면, 그러나 상대방 병이 을이 가배 대리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그대로 효과가 본인한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그래서 요거는 1월 달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야? 뒤에 거 중요보다는 현명하지 않을 때 누가 책임진다고? 대리인. 자기가 누굽니까? 대리인 을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시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자, 양갈로 2번 내용 했고요. 현명하지 않을 때.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원칙은, 현명할 때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조까지 줄 것이고, 예외 줄 거면 됩니다. 상대방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또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1월달 설명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 밑에 가서 하자와 흥결 갑니다. 자, 보세요. 자, 두 번째 내용. 하자와 흥결. 하자와 흥결. 하자가 뭐였습니까? 저번 시간에 했던 사기, 강박. 사기, 강박. 흥결은 뭐예요?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표시, 착오. 비통착. 요거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매매라는 법률 행위를 했을 때 사기, 강박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는 누구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116조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요 법조문을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 사기, 강박이 있다 없다는 누구 기준으로 한다고? 대리인. 그래서 대리인 기준 판단합니다.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뭡니까? 행위하는 사람, 법률행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 누굽니까? 을이잖아, 을. 맞죠? 그럼 사기, 강박 당했다는 거, 비진이다, 통정해표시다. 그럼 누굴 기준합니까? 을 기준한다고. 왜? 행위를 누가 하니까? 계약서 쓴 사람이 누구니까? 을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사기, 강박 당했다. 누구 기준 해야 돼?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게 116조에 되어 있어요. 116조. 이게 116조의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자, 법조문 다시 한번 할게요. 자, 현명주의, 가배 대리인 을. 현명하는 이유가 뭔데? 효과를 누구한테 주려고? 가배에게 주려고. 맞죠? 근데 115조, 현명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한 걸 본다고? 자기를 위한 걸 본다. 근데 사기, 강박 당했을 때 어떻게 되는데? 누구 기준으로? 대리인 기준 판단한다고. 116조. 알겠어요?
법조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현명하면 효과가 누구한테 가는데 본인이 가는데 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 지가 책임진다고. 우리 자기가 책임진다고. 그런데 하자와 법률행위 할 때 계약서 쓸 때 하자와 흥결이 있으면 사기감박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누구 기준으로?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알겠죠?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나올게요. 자, 갑시다. 일로. 작년 시험 나왔잖아. 올해 시험 나왔죠. 작년 나왔고. 병이 을을 사기강박했어요. 그러면 을이 사기강박으로 취소합니까? 갑이 합니까?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을이 아니고 판단은 을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모든 효과가 누구한테 기소됩니까? 본이. 그러면 모든 효과는 본이 기소되니까 누가 취소권을 행사한다고요? 갑이 합니다. 알겠어요? 사기강박 당했는가 안 당했는가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고 대리인 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취소권은 본인이 한다 이 말이에요. 헷갈리니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상대방 병이 을을 사기강박하면 을이 사기강박을 취소할 수 있다. OX. X. 을 하면 안 돼. 취소권, 모든 취소권, 해제권 이런 것도 전부 누구한테 갑니까? 본인. 누구만 할 수 있다고?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쭉 가서 이제 116조 한번 봅시다. 146페이지에 116조 1항 의사표시의 효력에 의사의 흥결, 사기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 유무는 현관편 오세요. 누구 표준으로?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한다. 자, 줄이면 흥결과 사기강박은 누구 기준으로?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항 특정한 법률행위에 위임을 한 경우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자, 현관편 본인의 지시에 쫓아 행위를 했어요. 그럼 본인이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을 알지 못한 사정에 대해서 대리인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거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 보세요. 본인 갑이 을 보고 뭐라냐면은 본인 갑이 을 보고 야, 너 내가 시킨 대로 해. 이렇게 해.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라 그대로 했어. 잘못됐어. 근데 본인이 와서 얘한테 와서 야, 왜 그랬어 임마. 책임져 이 새끼야. 됩니까 안 됩니까? 쉽게 얘기해 줄게. 내가 실장이 보고 야, 이렇게 해. 이렇게 했어. 잘못됐어. 그러면 내가 이 실장한테 가서 야, 이 새끼 니 왜 그랬어 임마. 새끼야.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뒤돌아서 뭡니까? 지가 시켜놓고 마음이 씨발 해버리죠. 맞죠? 발 하잖아. 발. 맞죠? 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시킨 대로 행위를 지시한 대로 행위하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법좀 그대로 돼 있어 이게. 알겠어요? 우리 돼 있다고. 본인이 시킨 대로 대리인이 하면은 잘못됐다 하더라도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당연한 얘기한 거예요. 그냥 116조 2항이. 됐어요? 끝났어. 밑으로 갑시다. 자, 그래서 원칙 갑니다. 원칙. 기억번에 하자와 흥결은 누구 기준으로 한다 그랬습니까? 기억번이 116조 내용이야. 세 번째 줄 끝에 하자 유무는 대리인 표준을 결정한다. 거기 현관패. 끝. 자, 그 다음에 취소권은 아까 누가 행사한다 그랬습니까? 본인이죠. 그것만 보시면 되고. 예외 갑니다. 예외 갑니다. 예외는 본인의 지시에 현관패. 본인의 지시에 따라서 행위를 하면은 책임 물을 수 있어 없어?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거 줄 거면 되죠? 우리 법조문 내용 그대로 옮겨놓은 거잖아요. 자, 대리인의 능력 갑니다. 대리인의 능력. 자, 대리인 능력. 자, 우리 갑니다. 자, 이제 칠판 보세요. 114조, 115조, 116조, 이제 117조야.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시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냥 줄이가 써 그냥 합시다.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리인은 해야 하는 행위 능력자가 아니고 누구더라도 제한 능력자도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야.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자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117조 한번 볼까요? 밑에 나옵니다. 자, 146페이지에 양갈로 2번 대리 능력입니다. 대리는 대리 행위에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여기서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형광펜을 주면 돼요. 자, 그러면 행위 능력은 필요 없고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 우리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행위 능력을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그래서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은 있는데 뭐가 필요 없다고? 행위 능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셔야 될 게 제가 있잖아요. 제가 본인인데 우리 아들 보고 가서 라면 좀 사오라고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아들이 미성년자인데 가서 라면 사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그럼 우리 아들이 뭐야? 대리인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라면 사오면서 뭡니까? 내 카드 가져가면서 뭡니까? 지금 먹을 거 사고 동생 거 한 개 사오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딱 사오죠? 왜 동생 거 사오는 이유가 뭡니까? 혼나면 같이 혼나려고. 알겠죠? 그래서 보통 그러면 라면 사오라 또 주면은 뭡니까? 10,000원씩 사오거든요, 지가. 예. 그러면 10,000원에 대한 권한을 준 거잖아. 맞죠? 그러면 가서 직접 사오고 하는 애가 누구야? 아들이지, 아들. 행위하는 애가 누구야? 법률 행위하는 애가. 아들이잖아. 근데 미성년자도 행위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책임 누가 지면 돼? 본인이 지면 돼. 됐어요? 근데 우리 시험은 그렇게 안 나오고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시험에 어떻게 보면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됐어요? 모르겠으면 옆에 적어놔. 원장님 아들. 요즘은 아들 질풍노대식이라 가지고 지금 뭡니까? 말도 안 듣습니다. 중이병 걸려가. 맞죠? 네. 우리 딸이 갑니다, 요즘은. 네? 우리 딸이 갔어. 알죠? 우리 딸은 아직까지 초등학생입니다. 네, 초등학생. 우리 딸이 사옵니다. 자, 그래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렇지만 권리 능력과 살아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행위 능력은 필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한 능력자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우리 시험에는 이 제한 능력자 안 나오고 뭐로 나옵니까? 미성년자도 대리인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시험, 이렇게 시험 된다고. 대리인 된다. 오케이? 네, 여기 시험 문제입니다. 여기 시험 문제.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46페이지에 대리인의 능력에서는 두 번째 줄,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적어도 뭐는 있어야 됩니까?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기고. 자, 넘어가서 이제 제4절입니다. 효과는 누구한테 갑니까? 본인에게 기속, 본인이 기속돼 있죠? 첫 번째 줄 주시고, 직접 형합해.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 됐습니까? 직접 본인에게 효과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의 내용 별표. 취소권과 해제권 같은 부수적인 효과도 전부 다 누구한테 기속됩니까? 취소권, 손해배상 청구권, 해제권 전부 다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에게 기속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아까 행위를 하면, 대리인 행위를 하면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 했어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주고 대리인이 행위를 하면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한테 가잖아. 그러면 취소권이나 해제권 이런 효과도 좀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한테 간다고. 자, 그래서 시험에 헷갈리니까 어떻게 된다고? 자, 7번 보자. 자, 우리 시험 몇 번 나왔다? 한 3번 나왔던 거. 병이 을을 사기강박하면은 을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OX, X. 병이 을을 사기강박했다 하더라도 갑이 취소하죠. 맞습니까? O. 병이 을을 사기강박했다. 을이 취소하는 게 아니고 누가 취소해야 된다고? 갑이 취소해야 된다고요. 본인이 취소해야 돼.
됐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시험 문제 지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왜 헷갈리느냐? 보통 사기관 받다가면 그 사람이 취소권자로서 취소할 수 있거든. 근데 대리 파트는 모든 효과가 누구한테 기속되니까 본인에게 기속돼.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유의해야 된다고. 포인트! 이렇게 강조를 해주는데 여러분 뭡니까? 싹 틀려준대. 희한하대. 막. 그래서 여러분이 모의고사 풀 때 내가 보다가 이거 왜 틀리냐고. 여러분 모의고사 풀고 있다가 제가 뒤통수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열받아가. 왜? 그 말 강조했는데 이러면서 쉐리 막. 설마 때리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얘기해준다. 이거 다시 보라고. 다시 보라고. 해도 또 틀리는데 그게 답인지 하고 또 뭡니까? 또 체크하는데 또 희한하네. 아, 왜 그럴까? 이 반복이 부족해서 그래. 알겠죠? 반복이 부족. 계속 반복시켜줄 테니까 제발 좀 출석을 좀 제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죠? 나중에 되면은 동철이 당연히 외워지고 동철이가 상추 먹고 지혜서 해 유유제법 지금 그건 외워졌잖아 벌써. 나중에 그냥 바로 나온다. 우리 졸업생들 만나면 학기자문에 가면은 아직까지 동철이가 상추 먹고 요번에 또 나왔다 뭐. 그거 또 나왔습니까? 원장님 많이 나왔겠네 그러면. 그거 나온단 말이에요. 반복. 알죠? 네. 자, 계속 반복시켜 줄 테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효과까지. 자, 그러면 밑에 가서 양갈로 2번에 본인의 능력이에요. 본인 능력. 본인은 무슨 능력만 있으면 본인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를 한 방에 기억하는 방법이 있어. 자, 칠판 보자. 응? 우리 순수가 가불병이지, 가불병. 순수도 가불병. 맞지? 자, 그러면 병이야. 갑은 권리능력, 을은 권리능력과 의사능력, 상대방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과 다 있어야 돼. 됐어? 예?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맞지? 갑은 한 개만, 을은 두 개만, 병은 세 개 다 있어야 돼. 법률행 해야 되니까. 됐어? 이 그림 한 번만 딱 체크해 놓으면 절대 안 잊어버려, 이거. 갑은 한 개, 권리능력만 있으면 돼. 요거 없어도 돼.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없어도. 자, 갈게요. 갑이 미성년자인데 뭡니까? 정신지체 장애가 있다고. 그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수준이 없죠. 맞지? 그리고 행위능력 행위할 수 없잖아, 분명히 이를. 그렇다 하더라도 살아만 있으면 본인이 된다고. 알겠죠? 대리인은 그러나 권리능력과 의사능력이 있어야 되고 뭐는 필요 없어. 행위능력이 필요 없다고. 근데 상대방은 다 갖춰야 돼. 왜 그렇지? 본인은 권리능력, 대리인은 권리능력과 의사능력, 병은 다 있어야 돼. 요것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본인은 권리능력만 있어도 된다. OX. O. 대리인은 시험 문제 나왔어요.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고?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기라. 알겠어요? 그럽니다. 피성년 후견, 피한정 후견은 우리 시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못 내고 오롯이 내는 건 무슨 영자밖에 못 내?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거 내본다니까. 자, 근데 제한능력자도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고래 내든지 요래 내든지. 알겠어요? 이렇게 된다. 자, 정리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권 대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권 대리. 자, 무권 대리. 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배운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슬유자의 유권 대리입니다. 자, 이제는 대리권도 없이 행위를 했어요. 무슨 대리입니까? 무권 대리. 무권 대리다. 자, 그래서 무권 대리. 유권 대리, 무권 대리. 자, 유권 대리는 대리권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X 부동산 이렇게 팔아달라고 해가지고 팔았다. 유권 대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무권 대리라는 것은 대리권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단 말이야. 없었다. 자, 그러면 이제 판서노트에 자, 24페이지하고 25페이지인데 25페이지에 표현 대리 나오는데 이 표현 대리 일단 좀 이따 보기라고.
자, 일단은 무권 대리는 자, 우리 판소노트에 이렇게 놓습니다. 협의의 무권 대리가 있고 협의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가 나눠집니다. 우리 책에는 요거부터 먼저 돼 있어요. 요거. 맞죠? 그런데 왜 요거부터 먼저 되냐면은 요게 125조, 126조, 129조 내용인데 요건 130조부터 136조까지 내용이야. 요거는 125조, 126조, 129조 내용이야.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법조문 순서로 봤을 때 요게 먼저야. 예? 그런데 요 내용이 여기에 표현대리에 준용이 된단 말이야. 요 내용이 준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요거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자, 법조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협의의 무권 대리는 130조부터 136조까지 내용인데 표현 대리는 125조, 126조, 129조 내용이야.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 여기 내용 준용이 되기 때문에 뭐부터 요거부터 하는 게 아니고 요거부터 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책에는 법조문 순서대로 이렇게 해놨지만 그래서 뭐부터 한다고? 협의의 무권 대리부터 한다고. 시험에 100%면 100%. 협의의 무권 대리를 안 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표현 대리도 10년 동안 7번, 8번 나왔던 겁니다. 단독 문제로. 같이 해야 되지. 그래서 무조건 된다고. 요거는. 작년에 요거 한 문제, 요거 한 문제. 요거 한 문제, 요거 한 문제. 알겠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버리면 그냥 날아간다, 한 문제. 한 문제 날아간다. 자, 그래서 협의의 무권 대리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판소도 24페이지고요. 책에는 한 장 넘겨보시면 150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 자, 150페이지에 가면은 협의의 무권 대리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자, 요거 이제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판소노트에 24페이지 딱 펴놓고 24페이지 폈어요? 아, 폈다. 자, 협의의 무권 대리 갑니다. 협의의 무권 대리. 협의의 무권 대리. 자, 일단 우리 머릿속에 협의의 무권 대리는 머릿속에 호로 쉐키. 적어봅시다. 무슨 새끼? 호로 쉐키. 호로 쉐키. 그 호로 쉐키. 이걸 생각해. 호로 쉐키. 협의 무권 대리 호로 쉐키. 왜? 이게 시험 포인트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봅시다. 자, 호로새끼 왜 호로새끼인지 한번 봅시다. 아버지예요. 아들이죠. 아들. 자, 1억짜리 부동산이 있어요. 네? 자,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리권 수요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 아들놈의 새끼가 팔아제꼈습니다. 무슨 새끼? 호로 새끼.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아들놈의 새끼가 이 부동산을 1억짜리 부동산 1억 5천만 원에 팔 수도 있지. 네? 내 새끼 되는 거야 이거는. 네? 왜? 1억짜리 부동산을 1억 5천에 팔아보면은 내가 얼마 받아? 1억 5천 받죠? 본인이 잘 팔았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뭐 해야 됩니까? 바로 돈을 지원해 줍니다. 무슨 돈을 지원해 줍니까? 공인중개사 공부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끼가 있는 거지. 맞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아들놈의 새끼가 1억짜리를 5천만 원에 팔았어. 5천만 원. 얼마에 팔았다고? 5천만 원. 그러면 이때부터 뭡니까? 무슨 새끼가 되는 거야? 호로 새끼. 호로 새끼. 알겠죠? 자, 그러면 상대방이 자, 이거 계약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볼 거 아니야. 물어볼 거 아니야. RL 채자에다 고할 고자입니다. 최고권 행사하는 거야. 한자 못 그린데 내한테 그리라고 하지 마. 알겠죠? 시험에도 안 나온다. 한자. 알겠죠? 네.
저도 한자 상급 자격증이 있는데, 알죠? 근데 어떻게 따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한자. 지금 읽을 수도 있어도 그리지를 못해. 한자. 우리 시험에 안 나와. 한자 그려놓으니까 뭐 한자 그린다고 막 신경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수강생 때 한자 설명만 해주지 안 그러죠. 알겠죠? 자, RL체자에 대해 고할 고자야.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는 게 최고야. 알겠지? 최고했을 때 얘가 대답이 어떻게 되었을 거야? 갑이 할 수 있는 액션이 1억짜리를 1억 5천에 팔았어. 아들놈 새끼가 잘 팔았지? 어쩝니까? 밀주자에다가 인정하네. 앞에 행위를 인정하고 나가겠다. 근데 1억짜리를 5천만에 팔아줬겠어. 그럼 뭐하겠어? 추인 거절하겠지. 자, 그리고 추인과 추인 거절은 을인테 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 할 수 있습니까? 병인테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자, 그러면 갑이 행사할 수 있는 갑의 효과입니다. 자, 1억짜리를 얼마에? 1억 5천에 팔았어.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액션은 추인이겠지. 추인하면 확정적으로 뭐가 됩니까? 유효가 됩니다. 자, 1억짜리를 5천만 팔았어.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뭡니까? 그냥 계약 안 한다. 거절해 버리겠지. 맞죠? 거절하면 확정적으로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본인의 결정 여부에 따라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무효입니까? 유동적 무효다. 유동적 무효다. 본인의 결정에 따라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는 게 무슨 무효라? 유동적 무효라는 말이에요.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유동적 무효.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본인에 대한 효과고, 본인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액션이고, 상대방에 대한 효과, 상대방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무슨 권 행사할 수 있고, 채우권. 요거는 물어보기 때문에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채굴할 수 있고, 근데 대리권 팔아제끼는 기분이 안 좋아. 뭐 할 수 있습니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철회권. 요거는 선의만 돼요.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거는 최고와 철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병이 상대방의 최고를 했는데 얘가 추인 거절해버리면 얘는 뚜껑 열리죠. 네 대리권 있다며. 없으면서 내 대나 죽이러 간다고. 그래서 만든 게 135조의 이행 책임 또는 무슨 배상 책임? 손배상, 손해배상. 물을 수 있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병이 하는 겁니다. 병이 누구 죽이러? 뭘 죽이러? 야, 임마, 니 대리권 있다며. 물어보니까 없네, 새끼야. 책임져, 임마. 넘기든지, 돈도 주든지, 손해배상 하든지. 당연하죠. 그럼 바로 이 다 됐어, 이게. 이게 협의무권 대리야. 알겠죠? 이 내용이야. 자, 협의무권 대리는, 자, 을이 대리권이 있어, 없어? 자, 전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필기 놔두고. 이해하는 게 중요해. 갑이 을에게 대리권 수여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맞죠? 수요가 없었다니까? 없는데도 팔 새꼈지? 잘 팔 수 있어. 못 팔 수도 있어. 맞지? 이거에 따라서 누가 결정한다고? 본인이 결정하는 거야. 맞지? 내가 유리하면 뭡니까? 추인하고. 내가 돈 받은 게 적다 그러면 됩니까? 적게 받는다. 거절해보고. 맞지? 누가 한다고? 본인이 한다고. 그러니까 유동적이지?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를 한다고, 이게. 이게 갑이 할 수 있는 액션이에요.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 거절할 수도 있어.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어. 이게 유동적 무효야. 좀 책이 돼 있어요, 그렇게.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갑이 아니고, 이제 병이 할 수 있는 게 뭔데? 오해할 끼고 물어보는 거야, 최고와.
최고는 물어보는데 뭡니까? 뭐 내가 선이다 아니든 상관이 없어. 근데 철회는 뭐야? 철회는 계약을 안 하게도 파기하는 거잖아. 그럼 질이 깨끗해야 돼. 그래서 이름이 나오는 철선이야. 철선. 철선! 5번 나왔어. 5번. 철회할 때는 반드시 선의 경우에 31회 때 기출 지문이야. 알겠죠? 철선. 29회 때도 나왔어. 철선 반드시 해야 돼. 처리할 때는, 계약을 파기할 때는 지는 어떻게 돼? 깨끗해야 되지. 선일 때만. 철선. 기억이 안 되면 시험장 들어갈 때 철선 들고 들어가 그냥. 철선. 알겠죠? 자, 예? 알면 왜 처리를 못해요? 예? 알면 왜 처리를 못해요? 자, 알면 뭐예요? 대리권도 없다는 거 알고 있는데, 지 알고 했잖아. 계약 파기하면 돼, 안 돼? 아니, 이 사람이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니까, 얘가. 그럼 알고 있으면 지 처리 못 하지. 전혀 몰랐는데 해야 처리할 수 있는 거야, 계약을. 맞죠? 법에 그렇게 돼 있어. 철회는 선의인 경우에 처리할 수 있다고 딱 돼 있어. 알겠죠?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몰랐을 경우에만. 우리가 그래서 뭐 했어요? 민법. 판사에 들어가면 뭐라 한다 했어? 무조건 뭐라 해야 된다고 그랬어? 몰라. 그 선이야. 그걸 보호된다니까? 알겠지? 우리 법에는 모르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 규정이 상당히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형법상에도 그렇고, 민법상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판사에 들어가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몰랐다. 좀 알았다 하더라도 몰랐다 해야 돼. 알죠? 그런데 뒤에 그때 뭐라 해가지고 알게 됐는데요. 이래 본데. 우린 포인트가 행위 당시에 알았느냐 뭐라는 기준을 하거든. 알죠? 제가 이제 뭐 판사한테 간다 그러면은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잖아. 내가 그런 내용 알고 있잖아. 법률 행위실 기한다고. 근데 그 뒤에 한번 나중에 그때 누구한테가 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몰랐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판사가 뭐랍니까? 전마는 선이네? 하겠죠? 보호해줘야 겠다는 느낌을 탁 주단 말이에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혹시 네. 주장한 증거가 나오면 불리해져요? 증거가 나오면, 그러니까 알았다는 증거 나오면은 불리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책임량이 확 올라가는 거지. 위증까지 하면 위증죄가 받아요. 알겠어요? 근데 이거 기억이 안 난다는 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재명 씨, 이모거 씨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난다.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 맞죠? 걔가 법을 알아서 그런 거야. 지는 다 알고 있어. 하나씩 하나씩 쪼아 들어가는 거죠, 지금 검사가. 그거 알고 있으니까. 응? 변호사잖아, 변호사. 걔는 다 알고 있다. 법률적 다 알고. 그럼 모른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한기도 모른다고 하고 모른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는 내가 알지 못나 모른다. 이렇게 계속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호받기 위해서. 보호받기 위해서. 자기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무조건. 예? 그게 판례가 있습니다. 찍은 사람 책임 돼 있어. 예? 지금 경찰서장도 지금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거. 압수 사건 생긴 거잖아요. 무슨 책임지게 돼 있어. 예? 근데 이제 뭡니까? 몰랐다 그러면 이제 통보를 늦게 받았다 그러면 이게 형량이 떨어진다고요. 그 사람도 한번 보세요. 그 용산 서장도 뭡니까? 보고를 언제 받았어요? 일 끝나고 1시간 뒤인가 받았잖아. 그 처벌을 받는데 형량이 준다고요. 왜냐하면 뒤에 조치를 이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바보였는 거예요. 책임은 다 지죠, 책임은. 사인한 사람 책임져야 돼요. 지는데, 근데 책임 형량이 줄어드는 거지. 왜냐하면은 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뭡니까? 그 사람 또 잘못이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끝난 상황이니까 이미.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여튼. 마음은 안타깝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철선하다가 좀 잠깐 갔다 왔어요. 철선 외워야 돼요. 철회, 계약을 파기한다. 계약을 파기하겠다. 철선이야. 그래서 철회를 할 때는 반드시 선의인 경우에만 돼. 됐죠? 그리고 요 상세한 내용이 있는데 얘가 물어봤는데 얘가 추인이 아니고 추인 거절해 보면은 얘가 뭐랍니까? 야, 임마, 니 대리권 있다며. 네가 가져왔다 위임장 보여줬잖아. 그럼 책임져, 임마. 이행하든지 아니면 손해만큼 배상해. 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이렇게 묻기 위해서는 이 병은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선의이고 무과실. 전혀 과실까지 없어야 돼. 이랬을 때 책임 물을 수가 있어. 알겠죠?
요거 말고 6개가 있는데 요건 이제 일단 요 정도만 기억하자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협의의 무권대리고 올해 시험에 나왔던 거 131조가 나왔습니다. 131조. 이거 시험에 5번 나왔거든. 그전에도. 이 5번 나왔는데 이번에 또 나올 수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 틀리면 안 되죠. 우리 수강생이 안 들었을 거예요. 예. 그 말 강조를 했는데. 자, 어떤 내용이냐.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는데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이 아니고 추인 거절로 본다. 이렇게 됐어. 자, 우리 책에 한번 볼까요? 150페이지에 밑에 131조 돼 있습니까? 맨 밑에. 있어요? 131조의 별표를 3개 놓으세요. 자,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 상대방은, 자, 현관편 상대방은 상당 기간 전에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최고. 뭘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선인 경우에 악인 경우에 말이 없잖아. 그럼 둘 다 됩니다. 본인이 그 기간에 확답을 바라지 않을 때 발자 현관편 발신주의입니다. 바라지 않을 때는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본다. 우리 시험에 추인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추인 거절로 본단 말이에요. 한번 물어볼게. 네? 대리권이 없는데 팔아 제꼈어. 어떻게 하면 최고했는데 얘가 대답 안 했어요. 대리권도 없는데 팔아 제꼈다니까? 홀식에 팔아 제꼈다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물어봤어. 내가 대답할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맞죠? 가만히 있으면 이 추인을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왜? 그럼 계약이 승인하는 거 되거든? 맞잖아? 그럼 본인이 책임진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 난 대답할 가치도 없고, 내 대리권도 주지 않는데 팔아지겠으니까, 나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거절로 본단 말이야. 알겠지? 자, 안 되겠다. 설명드릴게. 자, 이해까지 설명했는데 이해가 안 되면 저를 찾아와야 돼. 자, 설명드릴게요. 일요일 날,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 TV를 보고 있는데, 너무 괜찮은 물건이야. 그래서 내가 우리 와이프 보고, 야, 저거 괜찮다. 사자. 정말 괜찮다. 사자. 계속 최고를 했어. 와이프한테 최고, 물어봤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 와이프가 팔짱 끼고 대답합니까? 안 합니까? 한번 물어볼게. 사야 돼. 사라는 얘기가 거절이야. 알잖아. 거절이잖아. 사면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지는 사면서. 나는 못 사게. 이해됐는지 모르겠네.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하면 뭐야? 거절이야. 이게 우리 민법에 한계 있는 게 아니야. 뒤 가면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 항의 여부에서 물어봤는데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 거절로 본단 말이야. 난 집합건물부 가면 재건축 참가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확답을 받지 못하면 참가 거절로 본다. 된다고. 그럼 우리 시험 끝날 때까지 물어봤는데 답 안 주면 뭐야? 그렇지, 거절이야. 이걸 얼마나 했겠어? 시험에 5번 나와, 10년도 5번 나왔는데 중요하다고 했겠어, 안 했겠어? 했는데 그게 빡! 나왔다니까, 빡! 그거 왜 틀려? 이해가 안 돼. 근데 우리 수강생 안 틀렸을 거야. 에? 왜? 엄청나게 줬으니까, 그거를. 딱 나왔다니까. 알겠죠? 딱 기억나지? 홈쇼핑 기억나지? 에? 저 얘 들었잖아. 물어봤는데 답 안 주면 뭐라고요? 거절. 예? 모르겠으면 옆에다가 원장님, 사모님 적어놓든지, 와이프 적어놓든지 해놓으시면 알겠죠? 홈쇼핑 딱 적어놓든지. 예? 난 계속 체크를 했는데 대답을 안 했다. 가만, 침묵을 지켜. 거절이야. 사모 끝나는 거야. 예? 자, 그 131조가 33의 기출 지문이야. 정답 지문.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보시고, 위에 130조 봅니다. 131조 받고 130조 볼게요. 130조. 대리권이 없는 자가 이 의리 묵군 대리나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추인 안 하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맞죠? 물어봤는데 답 안 줘도 뭐예요? 효력이 없다. 맞죠? 거절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옆에 가서 132조 갑니다.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해서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해 대응하지 못한다. 그러면 추인과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는 누구 돼야 됩니까?
상대방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상대방이 알았을 때도 그 효과가 생긴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하셔야 될 게 추인과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는 병인 때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어린 때도 할 수 있습니다. 해도 상대방이 알면 그 효과가 생긴다는 얘기야. 자,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넘어가면 되고. 자, 133조 갑니다. 별표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10년 동안 3번 나왔습니다. 3번. 별표 하나 내시고.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현관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 권리를 해야지는 못한다. 자, 보세요. 자, 본인이 추인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자, 칠판 보세요. 매매 계약을 언제 했겠어요? 5월 1일 했다고. 그러면 추인한 날짜가 6월 1일이야. 그러면 언제까지 소급한다고? 밀추자에다가 인정한 인자야. 그럼 요 한 행위를 밀고 나가겠다는 얘기야. 인정하고. 그래서 추인은 무슨 효과가 있다? 우리 판소도 있죠? 소급표입니다. 소급표가 있고 무슨 권입니까? 형성권이지? 형성권이지? 네, 형성권입니다. 추인은 형성권이고 소급표가 있다. 언제까지 소급하는데? 5월 1일까지 소급합니다. 소급표가 있고.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맞아요? 상대방. 자, 우리가 판소노트 1페이지 한번 보자. 판소노트 1페이지. 없으면 그냥 들으세요.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 들어봤어요? 1페이지에? 네.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할 때 추인, 취소할 때 취소 다음에 추인이죠. 맞죠? 추인은 뭐라 그랬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형성권이다 돼 있죠. 맞아요? 형성권이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무슨 효가 있다? 소급효가 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뒤에 내용은 1월달 설명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151페이지에 봅시다. 자, 151페이지에 효과 줄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대리권도 없이 팔아짓겠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답니다. 없다. 자, 그 다음에 본인의 추인권입니다. 추인권은 무슨 권이야? 형성권이죠. 그래서 취소권, 해제권 이런 것도 형성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추인의 상대방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별표 한 개 넣으시고 요거 하고 가자. 자, 일부 추인 될까 안 될까? 일부 추인. 자, 보세요. 병이 얘 보고 야, 내 요거 추인하고 요거 안 하고 내 추인하고 요거 안 할게. 얘가 얘한테 보고 그런다고. 내 추인 얘가 미안해. 얘가 아니고 추인 얘가 아니까 얘가 얘한테 뭐라냐면은 물어봤는데 얘한테 보고 야, 얘가 얘한테 요거 내 추인하고 요거 안 하고 얘 추인하고 요거 안 할게. 그럼 지 좋은 것만 추인할 거 아니야. 그럼 누가 피해 볼 수 있어? 상대방이 병이 손해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일부 추인이 원칙이 한대. 알겠죠? 자, 갑이 추인할 때 병인테 야, 요거 추인 요거 안 해. 요거 추인 요거 안 해. 지 좋은 것만 추인할 거 아니야. 그럼 상대방 피해 볼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일부 추인은 돼 안 돼? 안 돼. 근데 상대방이 막 그래라. 상대방이 동의하면 일부 추인도 가능하다. 판례입니다. 이 판례가 시험에 5번 나왔디. 5번 나왔디. 별표. 3번 별표. 일부에 대해서 추인하거나 내용을 변경 추인할 때는 상대방이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뭐라고요? 무효. 그럼 동의받으면 유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4번에 아까 했습니다. 소급 추인하면 무슨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소급효가 있다 했죠. 자, 그 다음 밑에 갑니다. 본인의 추인했으니까 추인 거절권입니다. 자, 우리가 151페이지에 양갈로 2번. 본인의 무슨 권이 있고? 추인권 있지? 이제 추인 거절권이야. 추인 거절하면 확정적으로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죠. 그 내용 줄 것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줄에 거절한 후에는 본인에 대한 효력이 생길 수 없다. 없는 것으로 확정된다. 무효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줄, 추인 거절한 후에는 본인에 대한 효력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은 무효다 이 말이야. 넘기시고. 상대방에 대한 효과입니다.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어요? 채권과 철회권 있죠? 채권권 타이틀의 행간편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채권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가서 세 번째 줄에 확답을 바라지 않을 때는 뭐한 것으로 본다 행간편? 추인입니까? 추인 거절입니까? 추인 거절로 본다. 이 별표해 놓고 33의 기출. 철회권은 철선이죠? 철선. 자, 확정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건데 처리할 수 있는데 뭐일 때만 된다? 선일 때만 된다. 그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밑에 내용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표현 대리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좀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자, 10분 쉽니다. 10분 쉬는데 요거 놔두세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줄 테니까 요거만 지워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